유럽에서는 농업이 정밀농업이라는 얘기, 우리는 뭐 친환경, 유기농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밀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수가 동물 숫자를 써서 사람과 동물인데, 나무 숫자를 써서 사람과 식물 공통병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이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유기농을 먹으면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유기농이 잘못하면 병든 채소를 먹게 되고, 그 병든 채소가 만일에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고칠 수 없다. 이거야말로 종말의 신호다라고 주장하는 궤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식물 바이러스가 인체 바이러스로 옮겨오면 대책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식물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해결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시들어진 채소를 먹으면서 이게 뭐 농약을 안 줘서 이렇게 건강에 더 좋을 거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식물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식물병이 생기고 그게 인체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준다면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동물과 사람은 DNA나 RNA가 비슷한 게 거의 70~80%입니다. 식물은 완전히 틀립니다. 식물은 무기물을 흡수해서 유기화시키는 영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은 무기물 영양 못 만듭니다. 동물도 반드시 유기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유기물의 영양이니까 사람이나 동물은 비슷해요. 그래서 동물병은 사람으로 옮겨와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식물병은 체질이 무기물을 흡수해서 자기 체질로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 병은 못 고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사람이 농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죽는데. 독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통 25화. 이제 바이러스가 장기화된다고 그래요. 네. 이제 이거 오늘 관련된 주제가 이제 이거 같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주제. 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언제 빨리 이제 끝나나 하고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WFO나 뭐 WHO 이런 데서는 바이러스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개발되기도 어렵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불길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제 생각에는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끌어안고 가야 될 상시적인 변수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영 대표님. 그러면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어떤 걸 보고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이게 불리는 건지. 세균이 있죠, 세균. 우리가 말하는 세균은 보통 뭐 조금 큰 게 곰팡이. 그보다 조금 작은 게 박테리아. 아주 작은 게 바이러스. 상당히 나눠지네요. 그런데 이제 곰팡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나름대로 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란 물체는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순한 구조의 병원체입니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기본적인 단백질 외피 안에 DNA나 RNA의 단순 구조로 단독적인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붙어서 숙주에 기생해서 개체수를 늘려가고 독특한 질병 형태를 숙주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인수 공동 전염병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 인자 동물 숫자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공동으로 상호 전파가 가능한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죠.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역시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금류뿐만 아니라 예. 개, 소, 고양이 등에서도 이미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균성 질환은 많은 항생제의 발견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됐었습니다만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바이러스 스스로가 변이를 일으키고 또 환경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치료제 개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종 감염병은 에이즈, 니파 바이러스 등 30여 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에이즈도 바이러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면역이 안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가 진짜 그렇죠. 에이즈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것도 인수공통인가요, 에이즈도? 네. 동물도 그래요? 무슨 원숭이인가 그거잖아요. 무슨. 원숭이로부터 왔나요? 네. 어쨌든 예. 이 바이러스가 완전한 생명체, 완전한 세포 조직이 아니라 일단 아무데나 붙는데 그게 동물에 붙었다 사람에 붙었다는 지금까지 별로 안 했는데 하여간 언제부턴가 동물에 붙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 붙고 질병을 일으켰어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그 기술이 안 뛰어나서 의학 기술이 동물에 있었던 거를 발견을 못했지 않았을까? 그거보다는 그때는 이게 이제 워낙 변이를 잘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기후나 환경 변화가 그런 바이러스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해해 주시죠. 최근에 발생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인수공동 바이러스가 2003년에는 사스, 2009년에는 신종플루 H1N1, 2013년 조류 인플루엔자 H7N9,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등 2000년대 들어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공통이 보니까는 호흡기 쪽에, 폐 쪽에 관련된 거네요. 대부분이 이제 바이러스를 음식으로 섭취한다기보다는 공기 중에서 날아오는 것을 흡수하고 그게 폐 기관지로 들어가서 숙주를 기관지 쪽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폐 질환, 기관지 질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 가능한 바이러스가 수만 개 이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9명, 94%가 세계적 대유행을 부르는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점 더 단축될 것으로 응답했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시기는 3년 이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이제 아까 잠시 언급을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출현 원인이 뭐라고? 이게 학문적으로 뭐 입증된 정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난개발 등 환경 파괴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도시화, 지구화 그리고 공장식 축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의 원인인 것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지구 온난화나 뭐 공장식 축산 이런 게 단기적으로 이게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해가지고 해결책이 나오는 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원인 분석, 전문가들의 원인 분석이 맞다면 인수 공통 바이러스는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끌고 안고 가야 될 상시적인 어떤 위협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영 대표님, 코로나19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아주 지금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이제 중국 문제도 있고 뭐 중국과 미국 문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수로 이용이 될 거라고 아니 저기 판단이 됐습니까? 이용이 될 거라고?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예. 제일 심하게 다퉜던 두 나라 예. G2, 예. 미국과 중국이겠죠. 예. 현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이 급격하게 재편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재편일까요? 중국 기업 중 절반 정도는 네.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으로 그럴 수 있겠네. 보이고,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예. 기업들이 재정난에 처하게 되면 위기관리 차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위기관리 실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예. 경제 시스템 자체도 인수공통 바이러스처럼 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변화가 필요하다 시점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소장님, 네.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보통 네, 보면은 네. 어떤 공장에서 어디 지역에서 뭐 네. 이런 걸 뜻하는 게 그 네.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국제 교육도 지금 네. 상당히 이제 변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변화를 예상한다면 네. 어디까지 변할 것인지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 이제 국가 간의 글로벌 디스턴싱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국가 간 거리두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은 네. 아마 이제 국가 간의 교류나 교육에서 빼버리는, 배제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이제 탈극제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예. 선진국끼리만 이제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 예. 또는 위험이 적은 예. 선진국끼리만 거래를 하게 되고 예. 무역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 빈부격차가 굉장히 세질 것이라는 이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국가가 질병 통제를 잘했다. 예.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 점점 더 강조가 돼가지고 예. 그동안은 이제 친자유주의라 그래가지고 예. 작고도 강한 정부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정부들은 코로나 방역에 대체로 실패라는 거로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김이 세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끼리만 교역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유럽 보니까 네.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관광지가 엄청 많아요, 그 동네가. 네, 근데 이탈리아하고 그 스페인에 대해서 봉쇄 조치가 안 푼 국가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성공을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독일 같은 성공을 했고 이제 덴마크나 이런 애들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네. 그 이탈리아에서 그거를 풀어서도 네. 관광 규제에 대해서 이제 관광을 먹고 사는 나라가 네.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국가에서. 그게 이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국가 간의 지역, 국가 간의 연합 체계가 예. 제일 강한 데가 EU거든요. 예. 나프타라 그래갖고 저쪽 미주 쪽에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국제 간의 어떤 이렇게 섹터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EU였고 예. 이 사람들은 EU 회원국끼리는 국가 간의 어떤 그러니까요. 장막을 없애자 이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못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서로 신뢰를 하고 그러면 득이 되는 걸 서로 알아요. 그런데 국가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이기적이게 빠지다 보면 예. 공통으로 실패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딜레마요, 죄수의 딜레마가 나타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19 막 시작하자마자 독일하고 네. 국경을 맞닿은 국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독일하고 국경을 맞닿은 거에 이쪽에 할머니하고 배달하시는 할머니예요. 이분 독일에는 할아버지인데 네.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진 거야. 그전에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도로를 모든 물건을 봉쇄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장면, 뭐 뽀뽀하는 장면이 네. 이게 나오더라고. 뽀뽀가 아니라 여기 가볍게. 야, 가운데 그거 칸막이 치고 아니, 뽀뽀한 거 이게 아니에요? 진짜 칸막이가 아니고요. 또, 뭐라 하죠? 그 보도블록 있잖아요. 가운데 그 중앙 분리대. 그걸로 막아놨더라고요, 여기를. 어허.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그 사진이 그 회의 토픽에 한번 실린 적, 그랬군요. 토픽에 실린 적 있어요. 예. 야, 그게 변하겠다. 이런 현상들이 좀 있겠다 싶고.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적인 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이제 이건 뭐 경제하고 필수적인 연동 장치인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밀집이에요. 밀집. 사람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만 아파트에 밀집해서 살고, 동물은 축사 안에 다 가두고 양계장에 그렇죠. 뭐 닭 수십만 마리가 한 마리 병들면 수십만 마리 다 죽고, 뭐 식물도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다 가둬서 기르고, 이런 밀집 때문에 발생한, 그러니까 자연과 교류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세포는 변이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변이하려면 뭔가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제멋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환경만 바뀌면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많이 연구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문화, 최근에 이제 뭐 마이스 비즈니스로 이게 부각되다가 이게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마이스 비즈니스가 이제 점점 더 없어질 것이다. 네. 뭐 다른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다른 형태로. 뭐 바이러스 바뀌듯이 부기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이스라는 게 뭐 MIC 약자인데, 네. 미팅, 네. 기업 회의 등의 미팅, 그 다음에 출장이나 포상 여행 등으로 생기는 인센티브 투어, 그렇죠. 그게 많이 있었죠, 중국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회의 등의 컨벤션, 아, 컨벤션도 없어지겠네. 그러죠. 그 다음에 전시회를 하고 있는 엑시비션, 네. 이런 MICE 약자를 모아가지고 마이스 비즈니스로 이제 이게 한참 부각이 되다가, 예. 이제 호텔이나 대형 전시장 등의 산업, 항공 운수업, 크루즈 등의 그러네요. 예, 유람선 산업. 때문에 좀 난리가 났잖아요. 또 코로나 엄청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떼거리다 예. 걸려서. 그러니까 가둬놓으면 문제가 그러니까, 생깁니다. 예. 가둬놓으면 변이가 생길까요, 애들이? 그렇죠. 전염될 가능성이 높죠. 예, 전염이 쉽게 되고, 예. 그 이제 환경 변화가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친끼리 또 섞이면 또 그럴 뭐 수 있고. 서로 섞이고, 같은 맥락에서 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 산업이나 예. 교회, 사찰 등의 종교 시설, 예. 극장 등의 레저 산업, 수영장 등의 스포츠 센터, 지자체 등의 이벤트 산업, 콘서트나 연극 등의 문화 산업, 그리고 학원 등의 교육 산업도 큰 그러네.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조업에서도 로봇이나 AI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고, 제약 의료업계가 위생 관련 산업, 그렇죠.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상당히 호황을 있죠. 맞이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우리 의식주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재택근무 늘어날 거고, 외식산업이나 커피숍 등의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배달음식 산업은 활성화될 거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코로나 프리 음식 산업도 야, 조만간 이거 출현될 것 공사하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게 뽕나무 밭이 정말 푸른 바다로 바뀌었다라는 게 뭐 상점백회나요? 예, 고사서. 네.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두 분 상점백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그 누구도 이게 코로나가 네. 이러기까지 변화를 시킬 거다. 네. 속도로 몇 개월 만에. 이제는 모든 보는 견해가 뭐 3년마다 주기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이게 맞을까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시화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우리 이제 뭐 인류가 이제 뭐 지구상에서 이렇게 이제 지구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다가 네. 한 200년 전부터 사람들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자동차 생기고 기차 생기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아주 이제 어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과학 보건 의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국가가 여기에서 얼마나 대처를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누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옛날에 우리 뭐 흑사병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처럼 뭐 이렇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남미권에서 이렇게 지금 무슨 베네수엘라나 이 브라질이 뭐 이런데 난리 나는 걸 보면, 그쪽은 지금 겨울로 지금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은 저쪽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이 겨울 오면 또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3년마다 주기로 오는데 벌써 우리가 코로나19면은 금년이 2년 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내년 안에 쉽게 끝날 거다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정말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의 교육 정책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일부 국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학교가 앞으로 도저히 문을 못 열 거다. 그럼 전부 이제 집에서 애들이 이제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조업부터 모든 산업 분야가 사람이 모이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스마트화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이렇게 인력 양성, 국가의 인력 양성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이 국가 간에 막 이런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국가가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플랜 B, 플랜 C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체에서 이런 문제를 할 때 각 분야의 보건, 의료, 경제, 뭐 교육 모든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을 해보고 그 상황별로 상황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을 짜고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이제 커피숍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값 벌써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아파트값 올라서 막 난리법석인데 아파트 어떻게 하면 빨리 팔고 나가서 도망갈까. 단독주택. 아마 우리도 조만간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잡힐 수 있어요. 오프라인의 극장이나 지금 뭐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면 상업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부동산이 굉장히 기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요, 재밌는 얘기가 이 말씀하셔서 아파트 값이 잡힐 거다, 코로나 때문에.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제 주위에 이제 저희는 50대니까, 곧 정년 퇴직을 놔두고 이제 기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기하 국적을 좀 늘고 있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짜, 여기도 지금 우리 스튜디오도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이잖아요?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지만은, 안 타려고 엘리베이터를 서.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안 느끼시나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가는 걸 꺼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대 구분을 최근에 우리가 보통 뭐 시대 구분을 무슨 A, D, B, C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하고. 뭐 이후 이렇게. 근데 이제 BC가 Before Christ가 아니고 Before Corona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비포 코로나면 2022년이네. 그다음 이제 AD도 After Disease. 그러니까 질병 이후의 세상. 질병 이후의 세상. 그래서 BCAD도 해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BC. 웃자고 하지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BC는 존재해요, 분명히. 그렇지만 AD는 의흡되는 겁니다. AD는 애프터가 없이 온고잉 디지즈.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인수 공통 바이러스 문제를 항상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기간 동안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파트도 코로나를 대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뭐 이제 만약에 뭐 커피숍이다 보면 다 칸막이 돼 있어가지고 얼굴은 보이는데 안 보여 이제 이 사람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AI나 VR로, AI나 VR로 커피숍이 있는데 가상의 공간인 거죠. 참 또 뭐 쇼킹한 아직은 뭐 확실한 뭐 논문이나 이런 게 발표된 건 아닌데 유럽에서는 농업이 정밀 농업이라는 얘기, 우리는 뭐 친환경 유기농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밀 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수가 동물 숫자를 써서 사람과 동물인데 나무 숫자를 써서 사람과 식물 공통병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이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농의 역설이라는 이제 그런 뭐 우화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기농을 먹으면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유기농이 잘못하면 병든 채소를 먹게 되고 그 병든 채소가 만일에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고칠 수 없다. 이거야말로 종말의 신호다라고 주장하는 궤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식물 바이러스가 인체 바이러스로 옮겨오면 대책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식물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해결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시들어진 채소를 먹으면서 이게 뭐 농약을 안 줘서 이렇게 건강에 더 좋을 거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식물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식물병이 생기고 그게 인체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준다면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동물과 사람은 DNA나 RNA가 비슷한 게 거의 70~80%입니다. 식물은 완전히 틀립니다. 식물은 무기물을 흡수해서 유기화시키는 영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은 무기물 영양 못 만듭니다. 동물도 반드시 유기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유기물의 영양이니까 사람이나 동물은 비슷해요. 그래서 동물병은 사람으로 옮겨와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식물병은 체질이 무기물을 흡수해서 자기 체질로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 병은 못 고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사람이 농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죽는데. 독약입니다. 무기물적인 것을 해소하려면 농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동물이 먹는 병 고치는 거 다 먹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식물 병 고치는 거 못 먹습니다. 제생충 그 병도 못 먹고.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 공통이 꼭 동물 숫자가 아니라 나무 숫자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최초에 발견된 게 담배잎이에요. 그 바이러스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동안은 세균, 박테리아 하다가 담배잎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었는데 박테리아도 없고 세균도 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갔다가 그때 처음으로 발견된 게 담배잎에서 식물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 코로나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고온에서는 못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온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병이 감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뭐 감기 걸리면은 그냥 뜨거운 찜질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뜨겁게 온돌방에서 이불 둘러쓰고 땀 좀 흘리고 고춧가루 콩나물국. 그럼 이제 나았잖아요, 감기가. 근데 요새는 뭐 그래서 여름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말이 그때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여름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코로나19로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는 온도와 무관한 물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또 유독이 더 심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생리상 저온에 강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15도 이하에서 지세상 만났다고 한다니까. 쌀쌀한 쌀쌀하게. 아무튼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대응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희소식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는 이 정도에 다양한 생각이 들겠네요. 아,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